저는 홍천에 살고 있고요. 농사 지은 지는 한 35년 네, 그 정도 됐어요. 그 언니네 톱밥과 전현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전현농 활동 중에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분야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농민으로서의 권리랄지 농민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것, 또 확대해 나가는 것, 이런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식량 주권 사업이라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농민의 권리랄지 또 사회 경제적인 지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언젠고 하니 2004년, 5년 이제 남북 교류를 굉장히 추진을 하고, 북의 농민들이 갖고 온 종자를 가져오셨어요. 참깨하고 들깨였는데 그 씨앗을 심자, 이거를 우리가 먹을 수만 없지 않냐. 북이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었고, 어린이 돕기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텃밭을 갖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느 집이건 다 집 주변엔 텃밭이 있었고, 그 텃밭에는 우리 가족을 먹이고 남은 거는 이웃과도 나눠 먹는 그런 개념의 텃밭이 조그맣게 있었고, 엄마들은 항상 거기를 지켰죠. 그런데 현재 이제 농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단작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이러면서 그 텃밭이 사라지고 시골에서도 지금은 파를 사 먹으니까요. 그게 일반화돼 있고, 이런 이제 현실에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의 그런 농업을 우리가 실천하자 이제 결의를 하면서 텃밭 갖기를 시작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토종 씨앗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비아 깜파시나라고 들어보셨죠? 그 비아 깜파시나는 이제 국제 소농연대예요. 거기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던 게 씨앗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어떤 문제가 있냐? 기존에는 농민들의 것이고 그걸 먹는 사람의 것인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게 씨앗이고,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느 순간 자본, 기업이 이 씨앗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씨앗에 대한 권리가 농민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사서 심고 거기엔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외국에서 왔건 어쨌건 상품화가 잘 되는 것들을 주로 심게 되는 상황이 그때 당시도 그렇게 됐었죠.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시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남아에서 모카를 심었는데 그 GMO 씨앗을 이제 막 나중에 공짜로 거기는 인도나 이런 데는 원래 면화 이런 거 많이 하던 데잖아요. 공짜로 이제 씨앗을 주면서 그 품목만 수매를 해가니까 농민들이 다 씨앗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 씨앗을 심지 않고 자기의 그런 고유한 씨앗들을, 토종 씨앗들을 심었던 농민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그런 폐해들이 이제 각국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이러면서 농민이 갖고 있던 씨앗이 어느새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막 그 급변하는 우리 농업 구조 조정 속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우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IMF 시대를 거치면서 구조 조정이 워낙 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사이에 이미 농업이 다 넘어가 있었고 국내 농기업들이 다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다 넘어가 있죠. 전현흥에서 수차례의 이제 그런 토론과 회의와 워크숍을 거치면서 이제 전국의 의견들을 다 모으고 의지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의 씨앗을 갖자. 내 씨앗 갖기 운동, 내 토종 씨앗 갖기 운동과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 토종으로만 관리되고 농사 짓는 밭을 만들자. 그래서 토종 체종포를 만들었어요. 농업이 예전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대규모화되고 단일 품목으로 고정이 되면서 그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을 조그맣게 지켜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희는 농사도 짓죠. 또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 공동체 내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이란 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여태도 이제 공동체 그런 형태로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들도 돌봐야지, 또 그다음에 농사도 져야지, 뭐 활동도 해야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제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거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주는 대로 먹어주는 소비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에 착안을 했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막 하다가 꾸러미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꾸러미 안에 우리가 농사지은 것들을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보낼 수 있고, 그 소비자들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체계를 잘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 또 우리는 어떻든 전문가들이잖아요. 살림이나 먹거리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첫 꾸러미를 제가 보냈어요. 영광이죠. 사실은 저희 첫 소비자는 일반 대중이 아니었고, 여성단체 활동가들이었어요. 그리고 환경단체 활동가들. 한 20여 개가 나갔는데 처음에 그 감동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막 반응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꼭 꾸러미 안에 이제 꾸러미 편지를 넣어요. 이 생산물은 어떻게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 드시라. 또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언니들의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주로 하면서 편지를 넣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꼭 소통하고 싶었고, 소통하는 소비자를 우리가 관계하고 싶었고, 그걸 유지하고 싶었고 확산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편지를 계속 넣는데, 그 편지 읽고 막 우시고, 그 편지를 온 식구가 모여서 기도하듯이 읽어주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언니네 텃밭에서 보내는 거는 아무 거라도 먹어도 된다는 기본 인식들이 있고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의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가 절대 저버리면 안 되니까 철저한 원칙, 그리고 우리는 전현홍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약속이 잘 돼 있죠. 기후 위기 문제가 더욱더 지금 재앙의 수준으로 이제 우리에 놓여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농업에 있어서의 난제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불행한 얘기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고하고 함께 이거를 방법을 세워나가자 하는 설득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죠. 급속한 경제성장 뒤에는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분명히 있었고, 너무 심한 농민의 희생과 축소 이런 거를 하여튼 그 먹이 삼아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씨앗에서부터 전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투입의 농법으로 완전 자리 잡았고요. 밭을 한번 갈더라도 정말 큰 트랙터들이 작은 텃밭을 뱅뱅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쟁기도 다 사라졌고 소도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농경 문화 자체가 바뀌었고, 농촌이 전부 바뀌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이 많잖아요. 농민 운동하는 사람들로서, 단체로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의 주권을 사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정말 저희는 모든 회의에서 논의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농민을 조직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한 4, 5년, 한 5, 6년 전부터 실제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대규모의 그런 피해들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례가 섬진강이 터지면서 완전 시내 자체가 침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 그 창고,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창고들이 다, 그래서 이제 모금들도 하고 하면서 이제 뒷수습을 좀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데, 정말 뒷수습이죠. 그거는 예방이 가장 이제 초점인데, 그때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원인에 대해서. 그건 인재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이야모야 됐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부여, 익산 이런 이제 평야지대들이 장기 시작을 했고요. 일상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퍽퍽 쓰러지는 일들은 다반사고요. 젊은 농부들도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이 병원에 입원을 갑자기 일사병으로 봄에서부터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가을 장마 내지는 뭐 우기 이런 얘기들이 정말 현실화되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제대로 소출이 나질 않고, 이제 벼 같은 경우도 깨시무늬병에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렇지 뭐 채소, 작물 이런 것들은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살아남을 작물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걷어내거나 갈아엎거나 수확을 해도 제대로 평가가 제대로 못 돼서 버리거나 아주 헐값에 내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해마다 이런 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보면은 되게 농업을 바라볼 때 특히나 정부나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콘텐츠 중심으로 보거든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지역 소멸 그러면 지역 소멸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까? 이것만 생각하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이거 안 하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NDC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농민들이나 지역에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형태의 그런 틀로 그대로 현 정부도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정말 했고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농민들 언제까지 그렇게 구걸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면 그런 시각을 여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참 우리 미래는 없다. 그 속에서 또 더 소외계층으로 얘기되는 여성 농민의 삶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더 어려운 얘기인가 이런 거는 또 다른 꼭지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적인 사고, 변하지 않는 농촌의 사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한 여성 농민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또 여성 농민 신분으로서의 인정 우리는 농민이 아니에요. 네,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냥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보조자 농사를 짓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농사일의 모든 조사에 보면 농민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요. 농사일의 한 7, 80%는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남자분들은 이제 사람으로 보면 기계를 주로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은 많지만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은 여성 농민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아무리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못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했을 때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농민도 굉장히 큰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농민수당을 우리가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농민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해서 주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지자체와 정부가 조인을 해서 농민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농가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가의 대표 세대주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이러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네 뚝밭도 여성농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언니들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꾸러미를 하면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든 사람도 꽤 있어요. 여성 농민이 농민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두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의 첫 직면에 있는 거잖아요. 어느 거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회도 있지만 여성 농민회가 필요한 거고 여성 농민의 문제를 여성 농민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더라. 여성 농민들이 실제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지역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 또 그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상처, 또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뭐 심지어는 이제 마을에서도 마을 총회를 할 때 아직도 여성 농민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지역들도 많아요. 한 농가에 한 분, 한 가구에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턱들이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이중의 고통 속에 여성 농민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성도 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전현농 운동 이후로 그게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조합원도 한 집에 한 명만 하라 그러면은
남편이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여성은 조합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성호재를 조합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거 투쟁을 아주 지난하게 했어요. 농협중앙에 가서 그 셔터문에 매달려갖고 막 타잔처럼 매달면서 시위도 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한 뒷배죠.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은 농민들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민과 농민이 함께 지키는 농업,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가치, 인정하는 가치,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언니네 텃밭이 추구하는 가장 이제 메인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제 예를 홍천은 뭐 광진구, 그러면 광진구 주민들을 조직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함께 관계를 갖고 시장도 열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홍천으로 또 오셔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내가 거기에 발을 디뎌보고 관계를 갖는다는 거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나 모티브를 제공을 하잖아요. 뭐 그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서로 방문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러다 보면 갖고 있던 불신이나 벽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저희가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지역을 살리는 거고, 지역 안에서 이게 순환되는 경제, 그 로컬 푸드라는 게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입이 어려웠고, 정부의 인정 체계만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뭐 거름 지원이랄지 뭐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할머니들이 실제로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뭐든지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동 문제도 있고, 뭐 이거 까막 눈으로 이렇게 쓰기도 어려운 거고, 그걸 누군가 다 보좌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나가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하나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가 인증을 하자 해서 이제 참여형 자주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가장 여성 농민다운 인증을 만들자, 좀 더 발전된 어떤 생태 농업에 대한 상을 만들자. 가장 이제 초보 단계가 씨앗 단계, 그 다음엔 새싹 단계, 그 다음에 뭐 열매 단계, 이렇게 해서 거기 항목을 다 정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하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고, 우리는 이제 참여 인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여 인증하면 언니네 텃밭이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한번 신나게 하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콘텐츠별로 또 사업으로, 또 정책으로, 지원금으로만 보면은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죠. 농민이 농민으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농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분명히 연대를 해야 되고, 그 목표의 끝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 세상은 조금씩 또 바뀌지만 많이 바꾸자.